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정쟁보다는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과연 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까요?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 일단은 이명박 정부 때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교 문서가 한 5만여 건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네, 전병훈 의원이 국감 시작하자마자 지금 내세운 두 가지 사안 중에 하나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기라고 하지만 1년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감 대상이 이명박 정부 거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상당히 강력하게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이 초점을 둘 것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을 가지고 중심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교부의 비밀문서 무슨 뭐 파기 얘기는 마침 지난번 지금 NLL 대화록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이지원, 동아 이지원에서 뭐 이른바 초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삭제된 관련 맞물려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는 일단 복사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할 것을 정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검증해서 책임이 있을 건 책임이 돼야겠지만은 현재 각 부처의 문서 관리에 관한 이런 명확한 그동안의 관행이 설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보안 규정이라든가 문서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것이 어느 정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도 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들이 있었지만은요. 최근에 99년, 2000년에 만들어진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르면은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제 보존하는 것인데 결국 내부에 관련 심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하는 거겠죠. 그 차원에서는 지금 논의가 나왔던 청와대의 이지원 문서도 과연 그것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당연하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정도면은 당연히 문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청와대의 문서 관리를 과연 외부적으로 검찰의 수사 의뢰에서 볼 사안인가 이런 전체에 대한 이번에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 기준이란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또 문제거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자료가 폐기된 시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임기 말에 정권 교체 시기에 상당수의 자료가 이때만이 폐기가 됐다.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이한기에 예를 들면 이후 정권이 그걸 봐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이 좀 이렇게 그 문제시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했을 거다는 추측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의 공공문서의 어떤 관리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규정을까지 위배해서 했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마침 그 시점들이 이전에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온 날이가 이 난리가 난 가운데에서 거기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유야무야 되고 이랬었는데 그 시기에 좀 집중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작년 8월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원본은 있다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보고 논란 가슴이 유무한다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을 좀 싣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그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 그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근데 그게 뭐 묻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록이 존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해명한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씩 이 기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몰린다. 그런 거 다 일일이 설명하고 8월에 몰린 것도 6월에 실제 일을 했지만 8월에 이거를 기록을 하게 되면 8월로 잡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기록물법을 쭉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개가 원칙이에요. 모든 거는. 근데 그 중에서 공공 정보 제공에 관한 뭐 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공개로
해야 될 것들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돼야 될 거는 이렇게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에 굉장히 아주 이 공개가 됐을 때는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예. 아주 보지도 못하게 보호 기간을 설정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다 있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지켜졌냐를 봐야 되는 건데 저 NLL에 관련돼서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 문서 뭐 파기됐다 하는 거는 사본이라 그러고 해명자를 잘 다 내놨으니까 또 그거는 뭐 외교부에서 또 네. 자료를 보완 자료를 필요하면 내서 확실히 해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다른 부서 비교한 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단지 예. 하나 비교한 통일부랑 비교한 게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예. 통일부는 예산이며 인력이며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외교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공간이 예. 얼마고 그런데 그런 거랑 비교해서 예.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뭐 폐기했다 이런 거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혹시요 그 참여정부 때도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혹시 정권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문서를 예민한 문서들을 폐기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는 거지는 않나요? 그게요, 특히 청와대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 2007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따로 만들게 된 배경이 사실상 그 전에 특히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가지고 기록으로 많이 안 남아 있더라. 예. 조금 전에 배영께서 잘 지적했지만은 대통령 기록물이든 공공 기록물이든 법의 취지가 보존해서 국민들이 볼 수도 있고 이후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남기자는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비밀 또는 보호 기간이 지정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가 예. 그동안에 보존이 안 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자는 차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부 기관장이 할 건데 향후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예. 감사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든 아니면 국정감사 기관이든 간에 문서 관리 과정도 중요한 이번에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의 관련 부분도 저는 일단 내부적인 문서 정리 과정이었다면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먼저 됐던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에 따른 내부의 문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게 그냥 문제가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따라서 네. 고발 조치까지 되고 이런 사안이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점검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4대강에 대한 뭐 하나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감사원을 동원할 테니까 일하다 생긴 실수는 뭐 책임을 안 묻겠다. 예. 그래서 감사원이 정치 감사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BBK 어떤 그 대책팀장을 맡았던 은진수 예. 그 감사위원이 몇 개월 후에 선임이 돼가지고 이 4대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임 위원이 되기도 하고 예. 이랬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4대강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한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네.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나서 미국 가서 예. 그 한 1년 열흘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대운하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세계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이 기회고 사업이다. 네. 이런 착상을 하셨다 그래요. 그 부분을 홍준표 현 경남지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예. 손학규 대표한테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쭉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 때 그 한반도 대운하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촛불이다 기타 해가지고 대운하를 갖다 접었다 이러셨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그 대운하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 할까요? 예. 소신이라 할까?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예. 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큰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걸 늘 가지시다 보니까 계속 4대강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대운하가 계속 본인은 염두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심도 어떤 경우에는 6m 시심 좀 왜냐면 그래 해야 배가 다닐 수 있으니까. 포기를 라는 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대통령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고려를 했다. 네. 그런 부분이 첫 감사원 어떤 감사에서는 안 드러났지만 임기 말 그다음에 올 초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는 4대강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 예. 감사원 발표가 그렇게 났어요. 저는 네. 그 부분들은 어쨌든 팩트로 보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 대운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지금도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도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비리를 덮어주겠다 그 예.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네. 이 감사원 감사를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정책 감사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치 행위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는 결정권자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을까지 감사를 다 해버리면 소신껏 공무원들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신껏 일했을 경우에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문책 당하지 않도록 네. 하겠다 이런 격려성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사실 감사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현 정권 때는 알아서 좀 눈치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 부실 감사를 결국은 초래하게 만든 거 근데 아니냐. 소신껏 일하라는 예. 그런 격려성 말씀이었을 것 같고 뭐 예. 비리까지 뭐 잘못된 것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특명 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대통령 어디 지나가다가 조금 도로가 불편하면 여기 국도로 만들어 새로 포장해라 하면은 무조건 조건 없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생애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양건 감사원장 체제에서 이 문제가 정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재원 낭비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예. 이른바 친이계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죠. 대표적으로 반발했던 조혜진 의원의 경우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운하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쓸모없이 돼버리면 되겠느냐. 예. 나중에 용도가 좀 거기까지 확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가 예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달리 해석하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은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가라라고 했던 것이 당시 아까 지금 은진수 감사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를 가지고 국회에서 감사 의뢰를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담합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관련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최종 보고하지 않고 1년 이상 끌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다른 방송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4대강 문제 나오면 항상 제기했던 것이 정말 감사를 요청한 지가 얼마나 됐고 사실상 감사를 끝낸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국회에 보고하지 않느냐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마지막에 그 보고를 했던 것이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은진수 의원도 그만두고 마침 감사원장도 공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발표하게 됐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조금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당 창단 준비 얘기 계속 나오고 야권 연대에 뭐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안철수만 모르는 안철수 신당이다 뭐 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일보입니까? 예. 그 이 지금 신당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놓은 예,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지금쯤 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 지방선거 전에 창당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예. 창당을 한다면은 창준이를 언제 꾸릴 것이냐. 뭐 연말까지 창준이 혹은 연초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정책 냈다고 내일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조직에서는 내일을 중심, 처음에 내일이 어떤 정치 세력화의 거점은 되지 않겠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일의 실행위원, 기획위원을 통해서 조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할 인물, 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태섭 의원은 뭐 처녀 총각 보고 말이지 이 출산 결혼식 언제 하냐고 재촉하는 꼴이다. 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취재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니다. 예. 이렇게 그런 걸 또 굉장히 격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리와 준비가 된다면은 예.
이 연말 연시에 저는 예. 그런 뭐 정기국회 끝나고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전은 우리 정치권하고 조금 틀려요. 예. 정치권에서 그 신당 창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그 시기라든지 어떤 효과를 봐서 하는데 그 지금 안철수 세력은 척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깜짝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뭐 국정감사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이 마무리될 때 자기들의 어떤 정치 프로그램을 국민들한테 예. 내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말 예산이 끝난다면은 예. 그다음에 연시 이 정도에 대해서 창당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데 그 내용은 예. 뭐 거기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거의 맞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 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시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가 높다. 아, 인기가 많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데서 네. 벌써 자기는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뭐 발표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이렇답니다. 근데 예. 금태섭 변호사는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처녀총각한테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결혼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좀 답이 나와야 될 예. 시기 같아서 신당 창당은 1년 전부터 한 게 아니 아니고 기대는 몇 개월 당연히 전입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두 가지 저 상충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제3당에 대한 안철수 신당으로 표현되는 제3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은 한편으로 구체화되면은 조금 더 이제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할 여지가 있는 그래서 막연한 기대 속에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극단의 경우에는 구체화되면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에 포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기대는 있고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과정인데 뭔가 조금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예컨대 그런 답변 같은 것도 본인들이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언제 때가 되면 할 거다. 이 단계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현장에서 보면요. 예. 네,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리고 뭐 정권을 위임받았다 하고 나서는 사람도 사람도 많겠죠. 있고요. 예, 근데 지역 정치인들 보면 예. 안철수 당 쪽으로 이렇게 줄서기 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완전 새로운 분은 잘 없어요. 예. 거기에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어차피 지역에서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 정치 예, 그런 분들이 예. 이제 나서시는데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예. 인선이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흘린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기사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온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반응을 받겠죠. 여론 예. 추이라든지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반응이 아니어서 다시 아니, 배 의원께서 그랬다는 보시기에는 싶습니다. 안철수 신당이요. 좀 매력이 있습니까? 현역 정치인으로. 기대할 것 같은데요. 야당이 쪼개지니까. 네, 뭐 저희도 그 안철수 신당 변수가 굉장히 크죠 지역에서 예. 이게 어떻게 그 구도가 잡혀갈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실지 이런 것들이 참 빨리 이렇게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저 관련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짧게, 기존에 예. 정치했던들 참여에 관해서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우생마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의 흐름을 믿고 너무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짱 하고 이렇게 빠방 하는 부분들을 너무 그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과 함께